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6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두 선수는 한 방에 펀치가 있는 기사들이고 또 어떤 선수와 두어도 기세에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은 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두터움을 좋아하고요. 전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방, 중반 전투력을 기대해보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들어가기 앞서 먼저 대진표와 대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무엇보다 이 대회 방식이 많은 이슈를 낳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대국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더 흥미로웠던 것은 분명 어떤 한 선수는 이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에서 저격을 하러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선수는 해볼 만하다 혹은 이 선수는 이겨내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진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대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국 규정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피셔 방식,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라면 아주 촉박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겠는데요. 자, 이어서 32강 대진표입니다. 이제 서서히 16강의 이름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5번의 대결을 보면 단 한 번 이 김기용 선수만 상위 랭커를 꺾었을 뿐 랭킹이 높은 선수가 다 이겼습니다. 그 말은 랭킹이 낮은 선수가 지금 추첨식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저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당했다는 결과인데요. 앞으로는 하위 랭커의 이변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대국할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 원성진 선수가 상위 랭커이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가 먼저 이름을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최재영 선수가 이름을 붙였을 텐데 이 두 선수는 또 바둑리그에서 한 팀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 팀에서 두 선수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거든요. 두 선수가 서로의 기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략이라던가 또 상대가 싫어할 만한 어떤 중반에 살짝 찔러 들어가는 그런 힘 이런 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 어떻게 만나졌을지 32강 대진 추첨식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64강이 치러지고 32강전 대진 추첨식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랭킹 1위 박정한 선수부터 빈 대진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서 랭킹 높은 순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만났는데 네, 원성진 구단은 21번입니다. 많이 비어있는 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네, 저도 사실 오늘 그 아침까지 그 박정호 대한 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면은 또 집에 너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소영 캐스터가 지켜보고 현실적으로 있나요? 조금 네, 그래도 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비어있는 오른쪽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목표가 있다면 사실 요새는 그냥 시험 나오면 너무 편안하게 나오니까 맨날 편안하게 집에 가가지고요. 그냥 오늘은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결승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당찬부부를 말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최재영 선수. 자, 2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았는데 주변에 네. 그 젊은 선수들을 다 놔두고 이유가 있을까요? 노장 원성진 선수를 격파하러 갔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숫자기도 하고 그리고 지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지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옆에 워낙 그 인터뷰 때부터 치열해가지고 원성진 구단 누가 약간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그런 것 내미셨습니다.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좀 내가 이겨도 다음 판이 있지 않을까. 다음 판까지 원성진 선수 보고 웃질 못해요. 네, 그럼 이빨 꽉 이번에 깨물었습니다. 이반을 보고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최재영 선수, 이 두 선수는 한 차례 만난 바 있고 최재영 선수가 이겼고요. 그때 당시는 2017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 전적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약 2년 전에 바둑리그에서 토끼전에서 한판 승리가 있었고요. 두 선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역시 통산 전적이나 커리어 면에서는 원성진 구단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 있는 만큼 오늘은 예측 불허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최재형 선수가 16강에 제 이름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한 판만은 꼭 이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한 번도 뭐 원성진 구단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그 표정에서 원성진 구단이 이빨을 꽉 깨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벼르고 오늘 대국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그 후배 패기에 선배의 노련함이 어떻게 작용될지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 바둑TV배 마스터즈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0번의 최재형 선수, 흑번의 원성진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제빵이 최재형 선수인데요. 네, 이름을 빗대서 그 영이라는 것을 빵으로 해서 네. 애칭으로 불리우는 그런 별명으로 보여지고요. 최재형 선수 지금 인기도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스스로 줬는데 감각에서 본인이 만점을 줬습니다. 네. 그만큼 좀 중반전이라든가 어떤 센스 있는 수법 이런 거에서는 좀 자신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 한 판만 이기자는 최재형 선수입니다. 단 한 판일지 아니면 일단 한 판만 이기고 보자일지. 네. 그래서 이번 32강전 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번엔 원성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역시 원성진 선수 하면 원펀치가 먼저 떠오릅니다. 네, 중간에 한방 펀치로 아주 유명한 선수이고요. 원성진 선수 본인 스스로 작성한 점수표에서 인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게 썼어요. 그러게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인기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나름대로 풀이를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최재형 선수와 마찬가지로 감각에서는 만점을 줬기 때문에 두 선수의 감각 대결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승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큰 포부를 또 보여줬습니다. 가장 성적이 좋을 때 워낙 화려한 그런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원성진 구단 정도라면 당연히 결승 정도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첫 수는 3-3으로 진행이 됐네요. 네, 초반에는 뭐 정해놓고 나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화점에 두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소목과 3-3도 여전히 또 자주 애용이 되는 건가요? 한때는 그냥 화점만 두어지다가 요즘 이제 중국 선수들을 필두로 해서 특히 커세 선수가 3-3을 좀 사용하기 시작을 네. 했고요. 중국 선수들은 소목을 그렇게 피하진 않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번 대회 방식의 피셔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피셔는 아니기 때문에 속기파 선수들에게 뭐 큰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재형 선수 예전에 그 피셔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한 적이 있었고 뭐 JTBC 챌린지 매치에서도 그렇고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다른 기전에서도 속기에서 좀 더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보다는 최재형 사단이 속기일 때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붙여갑니까?
이 눈목자 굳힘에도 다양한 그 붙임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뭐 준비하고 나왔네요. 왜냐하면 원성진 구단도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붙였을 때 안쪽 젖힘이 아니라 바깥쪽을 젖혀서 백이 여기를 젖힐 때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는 네. 이런 진행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인데 이 진행을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실전의 진행을 선택했다는 것은 네. 분명 이렇게 두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멀리까지 본다면 이런 우화기의 그 수순들이 우상기에 있는 삼삼과 또 연관이 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제 누가 유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일장일단은 분명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이제 유리하게 만드는 쪽이 이제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집 모양이 계속 나오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으로 흙이 모양이 키워지다 네. 보면 여기가 3-3에 있는 편이 그 실리적인 면에서 여기가 다 집이 된다는 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전 진행은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쪽은 큰 연관이 없이 이쪽에선 서로 연구된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은 우변을 계속 키워가기보다 하변 쪽으로 먼저 꼬부려서 물어봤고 백은 기세로 역시 두 점 머리를 두들겼습니다. 흙이 백돌의 넉점을 잡기 전에 백이 좀 활용을 많이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지금 여기 나가면 이 4점을 살리면서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백이 비록 살아갈 수는 있지만 중앙 쪽이 워낙 얇아서 이건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백은 4점 정도는 가볍게 보면서 뭐 여기를 잇고 진행을 시켜서 다음에 여기 틀어막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좀 버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백 모양의 약점을 끊어갔고요. 참 묘한 기세의 대결인 게 지금 뭐 두 선수 거침이 없습니다. 네. 기세 중돌이 대단하고요. 여기 단수가 없었다면 흙이 여기를 나갔을 때 104점의 가치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 4점을 따내는 순간 이 젖히는 교환은 백이 불가능한 교환이 되면서 실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치고 단수 친 게 이 4점을 버리겠다는 생각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성진 구단이 4점을 잡지 않으니까 백이 반대로 이 4점을 살렸을 때는 이 단수 교환은 여기 붙이는 맥점을 없앴기 때문에 악수입니다. 서로 그런 아주 미묘한 신경전에서부터 해서 또 연구된 이런 포석으로 굉장한 기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우하기에서 뭐 정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수순들이 계속해서 이 바둑판 전체를 좀 감싸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뒤로 다시 돌아선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흙이 계속 이쪽이라던가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고 네. 싸움이 주변으로 계속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작된 전투가 판 전체를 휘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두 선수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붙이는 것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릴 시간도 없었고요. 이러고 냉정하게 나가네요. 좋나요? 그냥 나갔을 때는 중앙 쪽의 단점을 백이 지키면 바깥쪽이 백의 외세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쪽도 이쪽대로 잡고 중앙은 중앙대로 흙이 맞끊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서로 할만한 싸움으로 본다면 외세를 없앤 만큼 이 끊어둔 교환이 득이란 뜻입니다. 일감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데 밀고 한 칸 띄고 이쪽 날일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면 네. 무난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두어진 수순도 요즘에 많이 두는 수법인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지금 대국하는 걸로 봐서는 꽤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재형 선수나 원성진 선수나 모두 인터넷 대국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는 유행도 조금 뭔가 선도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형태도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선수가 이런 착수 속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체로 여기 눈목자 굳힘을 오랜만에 봐서요. 최근에는 거의 한 칸이나 네. 두 칸 높은 굳힘으로 두어지는데 이 눈목자 굳힘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를 붙이는 활용이 흑의 입장에선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피하는 추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목자 굳힘에서 백이 바로 붙였잖아요. 네. 뭐 천천히 두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초반에 붙이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 흑이 이제 소목 그리고 이렇게 굳힘을 했다고 보면 걸치고 이런 정석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바로 붙이는 것은 전혀 네. 낯설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 10번째 수로 붙이나 실전처럼 6번째 수로 붙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초반에 여기를 붙이는 것은 어색하진 않고요. 그냥 이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 붙였을 때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약 여기를 당장 붙이지 않고 나중에 이쪽 뒷맛을 노리는 진행이라면 오히려 이제 붙이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을 다가서서 침입을 노리는 진행도 나올 수가 있겠죠. 중앙으로 밀고 한 칸 뛰고 가장 기본적인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네. 백은 여기서 어떻게 행마를 할지 그냥 무난하게 떠오르는 수법은 이런 데를 둬서 백의 벌림과 동시에 이 귀 쪽에 대해 걸쳐가는 진행 이러면서 이쪽의 모양을 잡고 안정을 시키는 게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는 백이 두든 흑이 두든 딱히 여기가 좋은 자리다 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백이라면 여기나 혹은 뭐 이런 날일자 그런 곳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지영 선수가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제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요. 최재형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한 선수는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연구실 소속으로 공부를 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멋있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행마가 이런데 날일자 뭐 한 칸. 근데 한 칸은 왠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칸은 주변에 흙이 좀 더 강하다면 그래서 백이 조금 더 위험하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한 칸은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변의 백돌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행마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일자나 아니면 이런 곳에 다가서는 것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외에 하변 쪽에서 뭔가 선택을 한다면 뭐 이런 곳은 둘 수 있겠습니다. 날일자는 나와 끊는 게 워낙 약점이 노출이 돼서 별로 좋지 않지만 만일모 정도라면 다음에 들여다보는 형태를 노리면서 이 흑도를 몰아가고 자연스럽게 백도 뭐 행마를 하는 그런 진행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의 일감은 이쪽은 아닙니다. 제가 백이라면 이쪽을 가서 제 머릿속 구상은 여기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는다던가 이런 식의 진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예 흑돌 3-3 쪽에 어깨를 짚을 수도 있을까요? 어깨 짚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진행은 여기를 약간 백 모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네. 의도는 사라졌고
지금 이 중앙 쪽 두 텀을 바탕으로 이 흑도를 좀 공략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여기도 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다가서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뭐 자주 쓰이는 수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디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흐름에서 방향을 선택을 한다면 이쪽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한 칸 밑으로.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이겠네요. 네. 아까처럼 높게 갔을 때는 아래쪽에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을 내는 데는 여기가 조금 더 이득인 것은 분명하고요. 대신에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발 느립니다. 자, 막아서 다음에 또 단수 치는 것까지 활용을 하고 싶다는 뜻인데요. 네. 어차피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여기를 따내서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네. 최재형 선수가 활용을 한다면 하나 나가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을 노리긴 할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꼭 둬야만 하는 곳인가요? 여기가 네. 집이 된다면 큰데요. 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그냥 이쪽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깨러 들어갔을 때 그 진행을 좀 봐야겠어요. 그냥 흙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두고 백이 날일자를 준다면 이건 최재형 사단의 작전이 그럴듯합니다. 어느 정도 좀 굳어진 기분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흙은 여기 치중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여기 두 칸 벌리는 것과 끊는 것을 노리면서 이제 뒷맛을 파고드는 그런 진행을 좀 구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감은 여기 침투인데요. 침입을 해서 다음에 마늘모로 이 한 점을 봉쇄하는 것과 백이 이쪽으로 공략해 온다면 두 칸을 벌려서 이제는 이쪽 끝낸 걸 노리면서 싸워간다면 흙이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흙도 그럴듯합니다. 게다가 흙이 우상귀로 날일자로 받아둔 수가 이 다음에 침입을 좀 하려고 염두를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좀 더 두텁게 힘을 비축해 놨는데 네.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최대한으로 백 모양을 넓혔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이 지금 계속 여기만 쳐다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왠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원성진 구단이 시작보단 얼굴이 조금 네, 붉어졌거든요. 너무 강하게 오니까 네. 열받은 거 아닙니까? 열받으면 침입해야죠. 신중합니다. 그냥 일감대로 여기를 침입해서 두 칸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백이 이 형태가 좀 얇기 때문에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수는 이런 데라던가 혹은 이런 데 지금 모두 급소에 위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보고 있는 시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어떤 한 방을 보여줄까요? 원성진 구단은 우직한 힘빠르기 때문에 역시 노골적으로 넓히는 최지영 사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백이 여길 막긴 했지만 그래서 이 한 방은 아프지만 백도 이 다음에 후속 수단은 당장 없습니다. 여기서 5점을 살려봤자 나가면서 이쪽 단수치는 네. 위쪽도 요석인데요. 네, 이 두 점의 약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진행시켜서는 어차피 아래와 여기가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낙이 없고요. 그렇다면 백도 글쎄요, 이 넉점을 5점으로 키우는 행위가 많이 악수가 되진 않을까요? 당장은 별로 둘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 단수 한 방을 하면서 하변도 후수로 지킬 때 그럴 때에는 이런 수법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여기를 둬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수를 선택을 할 때는 그때는 둘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가 급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흑의 입장에서도 사실 둘 데가 없어요. 여기를 늘면 이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 결국 여기를 따내는 자세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당한 네. 결과이고요. 이쪽을 꼬부려서 진행을 시키면 이번엔 반대쪽 한 방이 워낙 아파서 흑돌 여기가 아주 이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긴 삼각으로 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백도 둘 게 없고 흑도 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선수가 훨씬 강하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나를자의 형태인데요. 일단 다음에 젖히는 것을 보고 있고 네. 여기를 늘어서 받는다면 아까의 마늘모가 아니라 한 칸이나 혹은 여기를 붙여서 좀 더 확실하게 바깥쪽을 봉쇄하고 네. 안쪽으로 가두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흑도 계속 받아두다가는 흑돌이 우변 흑돌이 또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요. 기분 같아서는 지금은 여기를 늘기보다는 이런 데 급소 먼저 한번 가고 다음에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쪽 마늘모가 거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따로 나가면서 이쪽과 이쪽을 몰아가는 그런 진행이 저의 일감입니다. 최재영 선수의 대국도 좀 중계를 몇 번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물러서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강렬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둔다고 해도 여기를 느는 것은 일단 상대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 차라리 여기를 젖히고 끊어서 나가면 이런 데를 틀어막고 지금 그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축이 안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된다면 나가면서 이 두 점이 축이 안 되는 순간 이쪽 끊는 것과 반대로 흑이 백도를 축으로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재형 사단이 어떤 좋은 수가 있나요? 지금 딱 이 형태인데요. 그게 싫어서 빈 삼각으로 나온다면 이건 이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이렇게 밀어서 싸울 때에도 흑이 충분한 싸움으로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대로 날일자를 가면서 이쪽을 막는 것과 이쪽 누르는 걸 맛보기로 하면서 이렇게 나와도 흑의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네, 행마가 백이 피곤합니다. 뭔가 여기서 그럴듯한 행마를 찾는다면 이렇게만 해두고 이런 데 붙이는 수는 뭐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둬도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제 치받는 것과 빵 따냄을 맛보기로 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백이 이쪽 뒷맛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아서 흐름으로는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젖혔을 때 일단 네, 맞긴 막아두네요. 네, 끊고 틀어 막았을 때 그때 최재형 사단이 뭐를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성진 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를 뚫려서 흑이 좋지 않습니다. 귀가 너무 크게 들어갔는데요. 이건 서로 두 점씩 제압을 했지만 네. 이 귀 쪽에서 제압당한 흑의 피해가 더 큽니다. 자, 뒤쪽을 틀어 막으면서 백 모양의 자충을 만들었고요. 단수를 치면 축이 안 돼서 양쪽에 이 두 점이 전부 신경 쓰이고 그냥 꼬부리는 것은 자체로 빈삼각의 형태가 좋지 않아서
그때는 여기 날일자를 나왔을 때 백의 형태가 무너집니다.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끊어서 이것 또한 뭐 응수타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크게 봐서는 여기를 둘지 여기를 내려설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아래쪽 단수가 선수가 돼서 그 순간 이 두 점은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때 호구로 한 점을 제압하면 여기서 좀 득 보면서 넘어가는 걸 방비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버리고도 백은 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내려서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네.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이 한 점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이 끊고 뚫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다시 뒤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여기를 내려서면 이쪽 두 점을 좀 가볍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일감은 여기를 잇는 수입니다. 방금 전에 그 교환이 여기를 밀어서 흑이 이쪽 단점과 이쪽을 맛보기로 했을 때 그때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일 것 같고요. 여기를 젖혀서 둔다면 이제 타협이 되는데요. 이쪽을 단수치고 흑은 실리를 선택을 했고 백은 중앙 두 텀을 쌓아서 뭐 이런 진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원성진 구단이 지금은 타협이냐 싸움이냐 선택을 해야죠. 싸움이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역시 여기를 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밀어서 다음에 이쪽을 쭉 치고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 끼우는 뒷맛을 노려서 이 싸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도 중앙에 있는 흑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또 다른 중앙에 있는 흑돌이 좀 다시 또 미생이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흐름이 흑이 이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여기 틀어 막은 수가 좀 허무한 수가 되죠. 전장을 이탈한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고 뭐 도처에 흑의 실리가 많다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긴 처음에 네. 백의 우변을 집을 만들려고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이 여기를 집을 만들겠다고 했고 흑이 침입하면서 네. 벌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흑은 이 선택과 실전에 싸우는 선택 이 두 가지가 꽤 고민이 됩니다. 이래야 원펀치죠. 그런데 최재형 선수는 절대 안 져요. 네. 뭐 전투 기세 이런 거에서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젖히나요? 일단 여기를 젖혔을 때 흑이 이렇게 젖혀서 행마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것은 이쪽을 돌리고 나서 회돌이를 하나요? 여기를 딱 이으면 이 한 점이 넘어가는 것도 선수로 방비가 됐고 흑은 중앙 형태도 좋지 않은데 이 네 점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흑 그래서- 모양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최악이고요. 흑은 여기서는 뭐 그냥 빈삼각이라거나 혹은 여기를 끊고 단수를 쳐서 나갈 때 이렇게 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공략한다던가 그런 수익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 진행에서 지금 최재형 사단이 견딜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곤란한 쪽은 여기를 쭉 치고 틀어 막으면 여기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면서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원성진 구단이 이런 데를 끼워서 이 2점 쪽을 공략을 하면 일단 2점 거의 제압 당했거든요. 모양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 친다면 이게 당장 뭐 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 이어서 버티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흙은 이 과정에서도 많은 게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네. 사실 돌파하고 아래쪽 다 잡기만 해도 이게 어, 백이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용 바꿔치기인데요. 일단 그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과감한 선택을 최재형 사단이 굉장히 빨리 했죠. 뭐 여기 붙이는 수나 아니면 여기 끊고 젖히는 수나 이런 건 사실 꽤 시간을 들여도 네.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한 수 때문에 지금 초반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재형 사단의 남은 시간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른 시기에 첫 번째 승부처가 왔습니다. 지금 장구하는 게 원성진 군단도 뭐 더 센 수를 봅니까? 네. 자, 원성진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원성진 구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 치는 선택을 했고요. 단수 치고 나가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진행이 여기 있는 진행이었고요. 뭐 이런 데 붙인다거나 하면 조금 더 강렬한 선택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쪽을 백이 손을 못 빼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쭉 단수 치고 틀어 막는 진행으로 노려가는 건데요. 최재형 사단이 여기 백돌도 살리고 여기 백돌도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무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진행보다는 뭐 어느 한쪽 이제 버린다면 이 2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버리면서 여기서 득을 보고 좀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진행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두 선수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두터움을 좋아하고 또 두터움을 또 바탕으로 힘을 쓰는 기사들인데 네. 지금은 좀 흙이 더 두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백 쪽이 좀 수세에 몰려 있죠. 지금 강하게 맞서긴 했는데 원성진 구단이 지금 장면에서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나서 나갈 때 여기를 끼워 있고 이쪽은 뭐 큰 피해를 입지만 이렇게 단수치고 쭉 틀어막는 진행을 간다면 일단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분명 흙 쪽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수는 사실 이쪽으로는 대학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나서 맛보기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대로 아주 강렬하게 양쪽을 노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었어요. 일감은 역시 저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원성진 선수는 이렇게 입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직하죠. 네. 뭐 모양보다는 뭐 실전적인 그런 수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직한 수를 선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단수 치고 쭉 틀어 막는 것과 이쪽을 끼워서 2점 쪽을 공략하는 것,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판단 해봐야 하나요? 여기를 두고 아까 바꿔치기 하는 네, 거예요. 그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백이 이 두 점을 살리러 갔을 때는 거의 필연입니다. 여기서 이쪽을 내려서면 이어서 안쪽에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돌을 따내게 되고요. 단수 치고 흑도 뭐 이렇게 단수 치면 패로 계속 공략 갈 수는 있지만 아래쪽에 팩감을 사용하면 하필 또 절대 팩감이 남아있네요. 네, 이거는 흑도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흑도 단수 치고 있고 모양은 백이 굉장히 안 좋지만 흑도 이쪽이 항상 백의 이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이렇게까지 쭉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따내고 약점을 지키는 이 진행이었는데요. 정말 서로 너무 겁나는 진행이라서 이게 누가 좋을까요? 일단 흑집 여기 한 70집은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70집을 확보했고 그리고 거의 70집으로 끝날 것 같은 네, 흑의 모양이고 백은 이제 빵 따냄이 두텁겠고요. 여기가 발전성이 엄청납니다. 네. 지금 확정가만 보면 뭐 10집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한 20집씩은 불어나는 그런 진행이 될 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백이 할 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성진 구단은 이런 확정가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이 흐름대로 갔을 때는 흑번이 좀 더 기풍에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진행이 만약 최재형 4단이 싫다면 여기를 끼웠을 때 이 두 점을 포기를 해야 되고요. 이 단수 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왠지 백이 좀 긴 빠진 진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진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끼워가고요. 궁금합니다. 그 대변화 나옵니까? 최재형 선수는 일단 별 생각 없이 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과감한 선택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단력 싸움인데요. 그 전에 그 바꿔치기가 백이 둘만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진행을 시켰더라도 상대도 뭐 그 진행 나도 나쁘지 않다라고 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후퇴는 좀 내키진 않습니다. 이게 네. 계속 맞서 싸우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진행을 좀 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끊었을 때 뭐 혹시 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겠고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그 본인의 데이터를 쓸 때 형세 판단에서 두 선수 모두 좀 낮은 점수를 줬거든요. 네. 좀 대체로 판단력이나 뭐 형세 판단도 마찬가지죠. 조금 낮은 점수를 줄 만한 선수들일까요? 근데 그 선수들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뭐 강점, 약점이 분명 뭐 어느 한 분야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없는 선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선수 있고 만약 저에게 저 설문지가 날라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실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그리고 아주 세밀한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그러면서 솔직하게 쓴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지금 자신 있다고 한 게 감각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초반에서 일단 그 전투 감각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썼을지 그게 참 또 기대가 되네요. 박정환 선수 뭐 겸손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뭐 인기도 5점 만점에 최소 4점일 텐데 본인은 뭐 한 2점을 쓴다던가.
왜냐하면 그 인터뷰 때도 그렇고 늘 이제 겸손한 그런 답변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네, 강하게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재형 4단 생각 깊어집니다. 여기서는 한 번 선택을 하면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진행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서로 엄청난 기세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때 흑이 더 나갈 수는 없겠죠. 여기요. 여기를 나간다면 백이 하나 단수를 치고 여기를 줄 때 이쪽을 끊어서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기서 흑이 다른 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하고 뒤로 두고 따내고 이런 진행인데요. 이 진행이라면 일단은 백이 실리를 꽤 얻고 시작을 하고 백은 뭐 여차하면 여기를 밀어가는 진행까지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안 했어요. 저라면 했습니다. 저라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택을 한 게 우변도 아니고 중앙을 밀어간 수예요. 네. 일단 이 다음에 끊겠다는 뜻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뭐 원성진 구단도 여기를 지켜야죠. 아까랑은 달리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뒷공백 하나 채워져 네.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흑이 지키게 됩니다. 지키는 과정에서 뒷맛이 좀 고약하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만일모로 지키면 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뭐 백이 손해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안쪽으로 이제 지키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백이 이제 붙이거나 이걸 젖혀서 이렇게 연결만 되면 중앙에 그거는 괜찮을 텐데요. 네, 그거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안쪽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네. 이득입니다. 네,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원성진 구단. 역시 그쪽은 연결을 시켜줄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의 교환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진행에서 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을 때 뭔가 느낌은 별로 백이 득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교환이요. 여기서 이쪽을 잇고 나서 안쪽으로 공략을 가든 아니면 하나 정도는 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잇고 여기를 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건 급소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 백 전체에 좀 사활이 걸리는데요. 네. 바깥쪽에서 흑의 자충을 이용한 봉쇄 작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안쪽의 백돌이 다 위험합니다. 만약 이수와 이수의 교환만 없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획돌이 좀 약점이 생기고요.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밀고 젖히는 교환은 이쪽에서 뒷맛을 당장 걸어갔을 때 그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물러서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교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수법이 아니라면 득으로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흑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마를 타고 나왔을 때도 이 밀어둔 수가 오히려 백돌에 대한 자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흑이 좀 더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끊었을 때에도 아까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조금 악수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밀고 마지막에 젖힌 수까지 이 두 수의 교환을 좋은 수로 바꾸기에는 당장은 좀 눈에 띄는 수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다면 이제는 여기를 끊었을 때 아예 그냥 축으로 잡히게 네. 됩니다.
회돌이가 또 가능해지는데요. 흑돌이 여기에 오면서 이었을 때 이제는 단번에 잡히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뒷맛도 사라지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켜도 이 교환이 득이 되는 것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좀 통렬해서요. 차라리 지금 백이 여기를 한 점을 잡고 이게 과연 잡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맛이 좀 나쁘니까요. 흑이 뭐 급소까지 찔러가면 가장 서로 복잡한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것은 흑도 꽤 모험이기도 하고 여기 단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뺐을 때에도 완벽하게 백을 제압하는 건 흑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쪽 부분을 두는 게 거의 선수성으로 이쪽 활용이 듣는다고 판단해 보면 완벽한 공략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흐름이 흑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인공지능 형태의 분석은 뭐 만만치 않은 아마 백 쪽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네요. 과연 어떤 수를 보고 있길래 좀 유리하다고 한 걸까요? 지금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를 젖히라고 하고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법인데 여기를 하나 나가서 이 단수를 교환을 시키고 안쪽을 젖혀서 우변을 살아두라는 뜻이겠는데요. 네, 이렇게 젖혀서 안쪽을 확실히 살려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흑이 밀고 나왔을 때에는 그냥 이쪽을 먼저 살리는 그런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일단 이왕 민 거 다시 한번 또 젖혀서 흑에게 좀 약점을 좀 지키라는 그런 수를 좀 강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끊는 수는 오히려 이쪽으로 이적수이기 때문에 도와서는 안 되고요. 네. 그냥 안쪽에서 사는 그런 진행도 뭐 그럴 거라면 사실 이 젖히는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에서 살 거라면 네. 이제 끊는 걸 노리기보단 젖혀서 있게 하고 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여기를 그냥 아낌없이 과감하게 결행을 하네요. 네. 이제 와서는 이 백돌도 약간 가벼워졌고 흙이 두텁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단수 치고 안에서 사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행대로 가도 바둑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그래프도 뭐 거의 차이가 나질 않는 데다가 방금 전 진행대로 되더라도 흑은 여기도 집이 많고 여기도 집이 많기 때문에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초반엔 속기로 일관했던 최재형 사단 지금은 좀 심각해졌어요. 시간을 물쓰듯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감한 구상을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요. 끊었다면 뭐가 싫었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없었죠. 그럼 흑이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나가고 아까 이제 단수 치고 나가는 변화는 좀 좋지 않았는데요. 네. 그냥 여기서 밀어가서 흑돌이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데 단수 치는 그리고 나중에 이쪽 급소 노리는 그 진행이 싫었을까요? 상당한 복잡한 변화가 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만 두 파이터가 이런 진행을 선택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의 수순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긴 하지만 네. 아까 끊어서 두었다면 정말 여기서 바둑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강렬한 한 방을 보여주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중반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백돌 두 점이 좀 뭐랄까요,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혀 이 전장에 관여를 안 하고 이수와 이수는 그냥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돌들도
별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처음에 우아기 눈목자 굳힘에 바로 부친수부터 시작해서 네. 역시 끝까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젖히는 발상이 조금 쉬운 선택이자 인공지능의 추천이라면 이렇게까지 장고를 했을 때는 저는 안 된다고 봤지만 뭐 여기 끊는 수를 노린다든지 좀 강렬한 수를 선택할 때 보통 이렇게까지 장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수가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일부러 좀 싸움을 부추기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네. 원상진 구단이 그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초반부터 막 서두르진 않는데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중반에 힘을 쓰는 데는 굉장히 능하고 네. 최재형 선수는 좀 더 거친 느낌을 줍니다만 타협하지 않고 압박하고 강렬하게 두고 뭐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만남은 저도 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 아니겠습니까? 두 선수가 붙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치 저희가 마치 좌측에 네. 있는 백돌들처럼 네. 지금 이쪽에 네, 문동 캐스터와 제가 앉아 있고요. 이쪽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돌들이 있기 때문에 흑은 이 우변에서 확실히 좀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서로 비슷하게만 집이 난다면 뭐 발전 가능성은 당연히 백쪽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보면 흑이 좋긴 좋아요. 여기 집과 여기 집만 해도 언뜻 봐도 약 40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 한 점도 반격을 노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의 시선에서는 사실 흑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약간 백의 우세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흑이라면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최지영 선수 정말 생각이 길어지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좀 속기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 64강에서 이영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에도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반에 이제 때이르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영구 선수를 또 이기고 올라온 만큼 자신감도 더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자신감을 32강 인공지능의 선택 그대로 두었습니다. 32강 조지명식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빈자리들이 많았는데 그 빈자리 중에 네. 원성진 선수의 옆자리에 바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최재형 사단의 인터뷰에서는 사실 저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좀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었던 게 그 바로 옆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아, 네네. 옆조에서 너무 설전을 벌여서 뭐 서로 이제 싸우다 힘 빠지고 만약에 16강에 간다면 다음 상대는 그 힘 빠진 상대와 만나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대결이 바로 이 대국이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 7시에 있을 대결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그 두 선수가 먼저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고 서로 자신 있어하는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최재형 선수가 이제 그래서 나는 다음 판은 좀 쉬울 것 같아서 여기 갔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이 대국도 정말 재밌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도 정말 재밌게 두는 기사들이잖아요. 네. 제가 좀 스포일러를 한다면 뭐 그 대결을 보시는 분들은 김정현 선수의 인터뷰를 보시겠지만 김정현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만나고 나서 본인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간절하다. 그래서 여기 붙였다. 그 말은 송지훈 선수랑 둔다면 1승은 자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1승을 또 해야 다음 대국에 있어서 다시 또 휴가를 또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재미있는 대결이 이 대국 끝이 난 이후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실전에 원성진 구단이 있는 게 아니라 호구 선택을 했습니다. 호구를 두었을 때 이제 여기 약점을 지키는 의미는 있지만 대신에 여기 아픕니다.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서 빵 따내는 게 엄청나게 두터운데요. 끊어지면 물론 여기가 패가 되긴 합니다만 이 패를 결국은 흑이 양보한다고 봤을 때 바깥쪽 봉쇄당하면서 이
이건 흑도 좀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호구로는 가만히 있는 게 좀 정수였을까요? 모양은 호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호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쪽에 한 수 날일자로 씌워 오거나 한다면 이 중앙 백 모양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약점이 있어서 흑이 받아야 한다면 아까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되짚어 보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백도를 살린 이후에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싸움이 됐을 때 여기 형태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네, 바로 그곳을 결행하고요. 지금 이렇게 잡아서 원성진 구단이 받았습니다. 이 공배 같은 곳으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전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두면 이으면 여기를 따내서 여기 두면 끊어서 뒷맛 남아 있습니다. 당장 건드렸을 때에는 백도 자축 모양이 돼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꽤 강력한 노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단수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단수가 있다면 흑이 여기 끊는 단점을 노릴 때에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흑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여차하면 백이 단수 쳐서 이쪽을 이을지 이쪽을 이을지 물어보는 것, 이거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 중앙 형태가 아까보다 살짝 무너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바둑의 전장은 결국은 옮겨져서 상변이 될 거예요. 이쪽의 백돌은 아까랑은 다른 형태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여기 치중을 들어가도 이렇게 붙이면 한 점은 제압할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 여기를 붙이면 쉽게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은 일단락이 되었고 흑이 이 부분을 노릴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이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상변을 또 둘 때 네,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 쪽에 단수가 좀 거슬릴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끊는 것은 흑도 아래쪽을 밀면서 핵마에서 나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상변을 싸우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건 싸울 맛이 안 납니다.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움직일 생각이 들진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움직여서 전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변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상변 갈 것 같아요. 뭐 여기 치중에서 이 정도 교환은 악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 하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여기를 백이 먼저 이렇게 끊고 나면 이런 데가 뭐 당했다고 쳤을 때 나중에는 여기 치중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여기를 먼저 당하든 아니면 중앙 쪽에 흑돌이 잡히든 이 치중이 손해가 아닌데 나중에는 안 될 수조차 있기 때문에 지금쯤 먼저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한 점 움직이는 쪽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손은 중앙 쪽으로 갔는데요. 역시 네, 최대 승부처라고 봤던 상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역시 싸움이 계속 번져가네요. 네, 이 바둑은 6번째 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흑이 밀었을 때 백이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 있을까요? 참 두고는 싶은데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기 급소를 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살린다면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렇게 단수 쳐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단수를 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단수 당하고 여기 당하면 이게 애초에 두 점머리를 단수 친 게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일자로 살려두었고요. 흑도 이런데 느는 게 다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는 행마가 나왔을 때는 모양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반격을 가하자니 이런 곳이 3점을 잡는 걸 봐서 선수고 아래쪽으로 젖혀도 미리 하나 교환시키네요.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쪽 단점을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 이 원성진 구단 하면 항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황소 삼총사 아니겠습니까? 동갑내기 최철환 구단, 박영훈 구단과 이 신예시기사 시절부터 어렸을 때는 송아지 삼총사였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황소 삼총사가 네. 됐는데 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선의의 경쟁의 모범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별명을 보면 좀 그 원성진 선수는 원펀치, 최철환 구단은 독사 해서 강렬한데 박영훈 구단은 뭐 어린 왕자, 소신산 느낌이 많이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네. 자, 한간에는 어린 시절에 이제 저도 원성진 구단과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변 동료 기사들이 원성진 구단에게 아무리 봐도 실리 좋아하는데 진짜 펀치 맞냐라고 놀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성진 구단이 또 재치 있는 그 유머 감각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럴 때면 항상 얘기했던 게 원성진 구단은 자기가 펀치를 하도 많이 맞아서 원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맞아서. 네.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없고요. 이 선수의 중반 한 방은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수를 쳤는데 이건 제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백이 빵따님을 선수로 했어요. 여기를 단수 치면 항상 흑은 이쪽을 이을 태세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지금 실전은 그건 아니죠. 실전은 원성진 구단이 아래쪽을 선택을 해서 따내고 막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건 제가 예상한 그림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지영 선수도 많이 나가지 않고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두었습니다. 여기 한 칸 띄었을 때에도 앞서 보여드린 이쪽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백돌은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편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둔탁한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거 흑이 괜찮은 건가요? 일단 흐름에 있어서는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단 백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진행에서는 만만치 않거나 저는 오히려 흑을 좀 선택하고 싶은 국면이었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단수 칠 때 이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아까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잇는 편이 호구보다 나았던 것이고 이쪽 싸움에서는 백이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펀치를 맞은 걸까요? 근데 원성진 구단의 한 방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물론 이제 최재형 사단이 전투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신예의 기사이긴 합니다만 뭐 원성진 구단도 20년 동안 한 방으로 승부해온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 중반에서의 전투를 바둑은 아주 흥미롭고요. 여전히 뭐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운 바둑은 아닙니다. 흐름은 확실히 백이 괜찮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생각한 흐름에서 이쪽 부분이 백이 아주 흑도를 제압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좌상귀 백돌도 좀 백 모양과 좀 호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데 교환을 그냥 아끼고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교환시키는 게 나중에 여차하면 이제 이쪽 붙이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껴놓고 있습니다. 지금 손은 여기 거의 나왔다가 들어갔는데요.
반대로 최재형 4단은 여기 한 칸 뛰기 전에 이런 데 붙이는 교환이 득이 없다고 본 것일까요? 여기를 붙여서 받을 때 이렇게 끊어서 교환만 된다면, 그러고 여기를 지킬 수 있었다면 그땐 여기 치중할 때 좀 뒷맛은 달라지는데요. 네, 그냥 쉽게 이렇게 두려는 생각이었고요. 참 선택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백 모양의 약점은 없는 거겠죠? 네, 여기 그냥 백돌도 살아있고요. 끊고 여기를 뒀을 때 2점을 잡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살아있고, 이 3점 흙이 거의 제압을 당해 있습니다. 흙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 돌을 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나와봤자 여기를 두면 백돌이 다 살아있고 두텁기 때문에 이 흙 3점은 제압당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처음부터 싸웠던 이 전투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원성진 구단이 이제 이쪽 부분 선택을 하면서 이 백도를 공략해가고 최재형 4단은 좀 가볍게 타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늘거나 이쪽 좋아 보이는데요. 대기 둔다면 선수로 2번 단수가 되는 자리라면 네. 역으로 두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수를 두면서 우변 백돌은 완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지는 원성진 선수의 또 공격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